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세상의 외로운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하나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깊은 새벽, 태선 씨가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어릴 적 알았던 소아마비로 평생을 함께해온 무거운 다리. 그는 그 다리를 이끌고 그렇게 한평생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을 해야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그의 한 달 수입은 약 140만 원 남짓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하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청소만 10년 했습니다. 10년이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10년의 세월이 깃든 그의 빗자루 질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깃든 세월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10살 무렵의 어린 태선 씨에게 세상은 기댈 곳 하나 없는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번듯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됐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작은 방.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단칸방이라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커피포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으니 말입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이 그의 소박한 일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과 양파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간소하게 먹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지만 명절이나 아픈 날이면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서럽죠. 보호자 없습니다. 제가 제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제일 눈물이 나요. 여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다들 비슷해요. 다 혼자고 다 우리처럼 저소득층이죠. 얼마 전 갓 환갑이 된 지인이 고독사 걱정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홀로 세상을 떠날 확률을 꽤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이 고독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홀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토록 깊은 불안의 끝까지 내몰리는 걸까요?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가 혼자가 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고향은 평안도. 전쟁통에 피난 내려와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며 억척같이 살았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동생네 가족들이 수원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요. 이렇게 숨어 사는 것 같아서. 초라하니까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만 갑니다. 잘 때는 소주 반 병은 먹어야 해요. 그래야 잠이 와요. 요새는 이상하게 잠을 못 자겠어. 허망해요. 사는 게.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 세 집 중 한 집은 나 홀로 가구입니다.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그들의 경제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빚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가난은 고립의 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스스로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아픈 이들은 그런 선택지조차 갖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립이 극단적인 상태에 머물다 맞이하는 죽음, 바로 고독사입니다. 2017년 전체 사망의 0.7%였던 고독사는 2021년 1%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두려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경 씨는 자립준 비청년입니다. 만 18세, 법적으로는 어른이 되지만 보호시설을 떠나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울에 면접을 보러 올라왔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자면 되겠지 했는데 미성년자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경찰서에 가서 잤어요.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고시원 생활에 취업은 어렵고 생각했던 것보다 자립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되기를 강요받는 삶.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 비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홀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대체 얼마나 무거웠던 것일까요? 인경 씨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왔습니다. 어릴 적 집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자폐를 앓는 동생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심지어 칼로 찌르려고까지 했고요. 이대로는 집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거에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렇게 세상에 홀로 섰던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자립준 비청년들을 위한 세어하우스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또래들과 함께이기 때문일까요? 그녀의 얼굴에선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룹홈에 부모님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립을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공동체 부문에서도 한국은 몇 년째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독사율과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오명까지. 지금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쉽고, 이는 결국 의료비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청년 1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립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우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었습니다. 과도한 경쟁 문화는 학업과 진로를 넘어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최근의 팬데믹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경험은 급격히 줄었고 SNS를 통한 만남은 그 깊이가 얕아 진정한 유대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 교수는 SNS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응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질병으로 본 것입니다. 영국이 내놓은 가장 혁신적인 해법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처방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 대신 사회활동 참여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매일 20알이 넘는 약을 먹었던 뎁스 씨. 그녀는 사회적 처방을 통해 미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기만 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졌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주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이제 예술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임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진료 약속 5건 중 1건은 순전히 사회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고립되어서 아픈데 우리는 그들에게 약을 과다 처방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회적 처방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보건진료소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사회적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받은 어르신들은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모여 음악을 즐기고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리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굳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약물 대신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처방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시 태선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역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김장을 담그는 그의 얼굴에는 낯설음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자조 모임, 고봉밥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모임이 참 좋아요. 고시원에 살면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이 부대끼고 만들고 인사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경험. 평생을 홀로 살아온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고립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야 할까요? 광주광역시의 청춘발산마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떠나가던 작은 달동네였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은 폐품을 모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년들은 그런 어르신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마을의 샌드위치 가게는 청년 사장님과 어르신 직원들이 함께 운영합니다. SNS 홍보와 주문 전화는 청년들의 목, 능숙한 칼질과 꼼꼼한 포장은 어르신들의 목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든든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게 우리 구호예요. 세대를 뛰어넘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이어진 사람들. 이들은 서로를 돌보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함께하는 마을.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마주한 외로움과 고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고립 인구는 280만 명. 나 홀로 가구는 계속 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그들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시대, 그 해법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차가운 고립의 시대를 건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세상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 곁에 늘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세상의 외로운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하나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깊은 새벽, 태선 씨가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어릴 적 알았던 소아마비로 평생을 함께해온 무거운 다리. 그는 그 다리를 이끌고 그렇게 한평생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을 해야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그의 한 달 수입은 약 140만 원 남짓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하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청소만 10년 했습니다. 10년이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10년의 세월이 깃든 그의 빗자루 질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깃든 세월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10살 무렵의 어린 태선 씨에게 세상은 기댈 곳 하나 없는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번듯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됐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작은 방.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단칸방이라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커피포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으니 말입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이 그의 소박한 일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과 양파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간소하게 먹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지만 명절이나 아픈 날이면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서럽죠. 보호자 없습니다. 제가 제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제일 눈물이 나요. 여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다들 비슷해요. 다 혼자고 다 우리처럼 저소득층이죠. 얼마 전 갓 환갑이 된 지인이 고독사 걱정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홀로 세상을 떠날 확률을 꽤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이 고독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홀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토록 깊은 불안의 끝까지 내몰리는 걸까요?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가 혼자가 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고향은 평안도. 전쟁 통에 피난 내려와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며 억척같이 살았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동생네 가족들이 수원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요. 이렇게 숨어 사는 것 같아서. 초라하니까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만 갑니다. 잘 때는 소주 반 병은 먹어야 해요. 그래야 잠이 와요. 요새는 이상하게 잠을 못 자겠어. 허망해요. 사는 게.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 세 집 중 한 집은 나 홀로 가구입니다.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그들의 경제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빚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가난은 고립의 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스스로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아픈 이들은 그런 선택지조차 갖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립이 극단적인 상태에 머물다 맞이하는 죽음, 바로 고독사입니다. 2017년 전체 사망의 0.7%였던 고독사는 2021년 1%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두려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경 씨는 자립준 비청년입니다. 만 18세, 법적으로는 어른이 되지만 보호시설을 떠나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울에 면접을 보러 올라왔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자면 되겠지 했는데
미성년자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경찰서에 가서 잤어요.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고시원 생활에 취업은 어렵고 생각했던 것보다 자립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되기를 강요받는 삶.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 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홀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대체 얼마나 무거웠던 것일까요? 인경 씨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왔습니다. 어릴 적 집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자폐를 앓는 동생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심지어 칼로 찌르려고까지 했고요. 이대로는 집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거에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렇게 세상에 홀로 섰던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세어하우스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또래들과 함께이기 때문일까요? 그녀의 얼굴에선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룹홈의 부모님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립을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공동체 부문에서도 한국은 몇 년째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독사율과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오명까지. 지금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쉽고 이는 결국 의료비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청년 1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립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우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었습니다. 과도한 경쟁 문화는 학업과 진로를 넘어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최근의 팬데믹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경험은 급격히 줄었고 SNS를 통한 만남은 그 깊이가 얕아 진정한 유대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 교수는 SNS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응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질병으로 본 것입니다.
영국이 내놓은 가장 혁신적인 해법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처방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 대신 사회활동 참여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매일 20알이 넘는 약을 먹었던 뎁스 씨. 그녀는 사회적 처방을 통해 미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기만 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졌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주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이제 예술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임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진료 약속 5건 중 1건은 순전히 사회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고립되어서 아픈데 우리는 그들에게 약을 과다 처방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회적 처방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보건진료소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사회적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받은 어르신들은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모여 음악을 즐기고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리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굳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약물 대신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처방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시 태선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역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김장을 담그는 그의 얼굴에는 낯설음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자조 모임, 고봉밥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모임이 참 좋아요. 고시원에 살면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이 부대끼고 만들고 인사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경험. 평생을 홀로 살아온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고립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야 할까요? 광주광역시의 청춘발산마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떠나가던 작은 달동네였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은 폐품을 모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년들은 그런 어르신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마을의 샌드위치 가게는 청년 사장님과 어르신 직원들이 함께 운영합니다. SNS 홍보와 주문 전화는 청년들의 목, 능숙한 칼질과 꼼꼼한 포장은 어르신들의 목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든든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게 우리 구호예요. 세대를 뛰어넘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이어진 사람들. 이들은 서로를 돌보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함께하는 마을.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마주한 외로움과 고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고립 인구는 280만 명. 나 홀로 가구는 계속 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그들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시대, 그 해법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차가운 고립의 시대를 건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세상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 곁에 늘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세상의 외로운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하나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깊은 새벽, 태선 씨가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어릴 적 알았던 소아마비로 평생을 함께해온 무거운 다리. 그는 그 다리를 이끌고 그렇게 한평생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을 해야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그의 한 달 수입은 약 140만 원 남짓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하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청소만 10년 했습니다. 10년이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10년의 세월이 깃든 그의 빗자루 질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깃든 세월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10살 무렵의 어린 태선 씨에게 세상은 기댈 곳 하나 없는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번듯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됐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작은 방.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단칸방이라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커피포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으니 말입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이 그의 소박한 일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과 양파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간소하게 먹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지만 명절이나 아픈 날이면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서럽죠. 보호자 없습니다. 제가 제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제일 눈물이 나요. 여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다들 비슷해요. 다 혼자고 다 우리처럼 저소득층이죠. 얼마 전 갓 환갑이 된 지인이 고독사 걱정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홀로 세상을 떠날 확률을 꽤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이 고독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홀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토록 깊은 불안의 끝까지 내몰리는 걸까요?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가 혼자가 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고향은 평안도. 전쟁 통에 피난 내려와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며 억척같이 살았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동생네 가족들이 수원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요. 이렇게 숨어 사는 것 같아서. 초라하니까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만 갑니다. 잘 때는 소주 반 병은 먹어야 해요. 그래야 잠이 와요. 요새는 이상하게 잠을 못 자겠어. 허망해요. 사는 게.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 세 집 중 한 집은 나 홀로 가구입니다.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그들의 경제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빚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가난은 고립의 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스스로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아픈 이들은 그런 선택지조차 갖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립이 극단적인 상태에 머물다 맞이하는 죽음, 바로 고독사입니다. 2017년 전체 사망의 0.7%였던 고독사는 2021년 1%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두려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경 씨는 자립준 비청년입니다. 만 18세, 법적으로는 어른이 되지만 보호시설을 떠나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울에 면접을 보러 올라왔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자면 되겠지 했는데 미성년자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경찰서에 가서 잤어요.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고시원 생활에 취업은 어렵고 생각했던 것보다 자립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되기를 강요받는 삶.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 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홀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대체 얼마나 무거웠던 것일까요? 인경 씨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왔습니다. 어릴 적 집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자폐를 앓는 동생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심지어 칼로 찌르려고까지 했고요. 이대로는 집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거에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렇게 세상에 홀로 섰던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또래들과 함께이기 때문일까요? 그녀의 얼굴에선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룹홈의 부모님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립을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공동체 부문에서도 한국은 몇 년째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독사율과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오명까지. 지금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쉽고 이는 결국 의료비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청년 1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립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우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었습니다. 과도한 경쟁 문화는 학업과 진로를 넘어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최근의 팬데믹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경험은 급격히 줄었고 SNS를 통한 만남은 그 깊이가 얕아 진정한 유대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 교수는 SNS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응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질병으로 본 것입니다. 영국이 내놓은 가장 혁신적인 해법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처방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 대신 사회활동 참여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매일 20알이 넘는 약을 먹었던 뎁스 씨. 그녀는 사회적 처방을 통해 미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기만 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졌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주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이제 예술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임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진료 약속 5건 중 1건은 순전히 사회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고립되어서 아픈데 우리는 그들에게 약을 과다 처방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회적 처방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보건진료소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사회적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받은 어르신들은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모여 음악을 즐기고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리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굳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약물 대신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처방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시 태선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역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쉰 평생 처음으로 김장을 담그는 그의 얼굴에는 낯설음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자조 모임, 고봉밥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모임이 참 좋아요. 고시원에 살면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이 부대끼고 만들고 인사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경험. 평생을 홀로 살아온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고립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야 할까요? 광주광역시의 청춘발산마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떠나가던 작은 달동네였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은 폐품을 모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년들은 그런 어르신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마을의 샌드위치 가게는 청년 사장님과 어르신 직원들이 함께 운영합니다. SNS 홍보와 주문 전화는 청년들의 목, 능숙한 칼질과 꼼꼼한 포장은 어르신들의 목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든든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게 우리 구호예요. 세대를 뛰어넘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이어진 사람들. 이들은 서로를 돌보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함께하는 마을.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마주한 외로움과 고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고립 인구는 280만 명. 나 홀로 가구는 계속 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그들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시대, 그 해법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차가운 고립의 시대를 건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세상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 곁에 늘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세상의 외로운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하나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깊은 새벽. 태선 씨가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어릴 적 알았던 소아마비로 평생을 함께해온 무거운 다리. 그는 그 다리를 이끌고 그렇게 한평생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을 해야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그의 한 달 수입은 약 140만 원 남짓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하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청소만 10년 했습니다. 10년이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10년의 세월이 깃든 그의 빗자루 질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깃든 세월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10살 무렵의 어린 태선 씨에게 세상은 기댈 곳 하나 없는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번듯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됐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작은 방.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단칸방이라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커피포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으니 말입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이 그의 소박한 일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과 양파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간소하게 먹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지만 명절이나 아픈 날이면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서럽죠. 보호자 없습니다. 제가 제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제일 눈물이 나요. 여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다들 비슷해요. 다 혼자고 다 우리처럼 저소득층이죠. 얼마 전 갓 환갑이 된 지인이 고독사 걱정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홀로 세상을 떠날 확률을 꽤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이 고독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홀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토록 깊은 불안의 끝까지 내몰리는 걸까요?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가 혼자가 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고향은 평안도. 전쟁통에 피난 내려와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며 억척같이 살았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동생네 가족들이 수원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요. 이렇게 숨어 사는 것 같아서. 초라하니까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만 갑니다. 잘 때는 소주 반 병은 먹어야 해요. 그래야 잠이 와요. 요새는 이상하게 잠을 못 자겠어. 허망해요. 사는 게.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 세 집 중 한 집은 나 홀로 가구입니다.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그들의 경제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빚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가난은 고립의 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스스로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아픈 이들은 그런 선택지조차 갖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립이 극단적인 상태에 머물다 맞이하는 죽음, 바로 고독사입니다. 2017년 전체 사망의